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라인 명령어를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절대좌표나 혹은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방향 맞추고 길이만 쓰면 이렇게 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오스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 다시 말하면 객체 스냅이란 뜻입니다. 객체 스냅, 오브젝트 스냅, 객체 스냅. 그리고 그러니까 스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대칭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객체가 지닌 특정 위치, 이렇게 객체가 지닌 특정 위치를 찾는 명령어, 이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1회 입력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Shift 키 더하기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는 1회 사용하기입니다. 얘도 1회 사용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오스냅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서 설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세팅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오스냅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몇 가지를 그냥 해봤을 겁니다. 자, 1회 입력하기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대문자 지금 제가 적어놨죠? 여기 엔드, 미드,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인터섹트, 퍼펜디큘라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스냅은 메인 명령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얘는 특징이 보조 명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명령어 실행할 때 뭐뭐뭐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잖아요. 이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를 입력 요청할 때, 포인트 입력 요청 시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라인 그러면 뭐뭐뭐뭐 포인트를 넣어달라고 하죠. 요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때 직접 입력하거나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거나 요때 쓰는 겁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서클 명령어 실행하니까 뭐 나와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중심 점을 넣어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요럴 때 점을 넣어주세요, 좌표를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 요때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명령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엔드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 명령어는 CAD 종료 명령어입니다. 근데 하도 오스냅이랑 헷갈려서 쓰니까 이렇게 막아놨어요. end, discontinue command,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use the qt command, qt라는 명령어 이용해 주세요.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exit 나가려면 qt 명령어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가 qt, exit, end 3개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뭐 저장하고 나가기, 뭐 저장 안 하고 나가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AND를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명령어 실행 중간에 내가 라인을 그렸어요. 라인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끝점, 혹은 원의 중심점, 혹은 선의 중간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입력할 때 오스냅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스냅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선 관련해서 2개, 원 관련해서 3개, 기타 2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7개입니다. 자, 선에서는 선의 양끝점, 엔드포인트, 중간점, 미드포인트.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원에 관련해서는 원의 중심점, 센터. 지금 보시면 CEN만 사용하는 겁니다. TER은 안 씁니다. 그리고 CEN, QUA 이렇게 써버리면 영어를 못 읽겠죠? 영어 전체를 다 적어드린 겁니다. 센터, 원의 중심점, 쿼드란트, 원의 4분점, 탄젠트, 접점. 요 탄젠트는 TT 할 때 써봤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나 혹은 TTR이나 요때 탄젠트를 썼습니다. 접점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쿼드란트는 뭐냐면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4분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4분의 1이 되는 지점, 원에서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아이고, 바로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원을 4조각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포인트들 있죠? 요걸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경기 규칙은 혹시 아시나요? 모르나요? 자, 농구 같은 경우 한 경기를 시작하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고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건 아시나요? 1쿼터가 15분이에요.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쿼터 끝났습니다. 즉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4분의 2가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몇 분인가요? 그럴 때 15분입니다를 쿼터라고 얘기해요. 30분은 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쿼터가 4개,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쿼터, 쿼드란트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지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인터섹트 교차점, 선과 선이 교차하거나 혹은 선과 원이 교차하거나 혹은 원과 원이 교차하는 지점, 이럴 때 인터섹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수선이라 그러죠. 수선의 점, 수직점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게 쿼드란트하고 퍼펜디큘라하고 이렇게 2개가 좀 생소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자, 여기다가 제가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 이 중에 2포인트요. 첫 번째 엔드 포인트 오브 원의 지름. 서클스 다이아메터. 그죠? 퍼스트 엔드 포인트. 첫 번째 끝점 오브 서클스 다이아메터.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엔드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다 엔드.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엔터. 엔터를 눌러야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러면 엔드 포인트만 작동합니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명령을 넣게 되면 한 번 사용합니다. 엔드 포인트를 한 번 쓰는데 다른 오스냅들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시적으로 다 멈춰놓고 내가 입력한 이 엔드 포인트만 쓰는 거죠.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반드시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있어도 돼요. 멀찌감치 있어도 이와 같이 찾아줍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5스냅 상자가 뜹니다. 여기 엔드 포인트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1회 사용하기입니다. 여기 엔드 P 오브라고 뜨죠? 1회 사용하기입니다. 다른 건 다 멈추고 엔드 포인트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포인트를 이용한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라인,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3P, 3포인트죠? 자, 퍼스트 엔드 포인트, 여기다가 엔드, 엔터, 그 다음 세컨드 엔드 포인트에다가 엔드, 엔터, 서드 엔드 포인트에다가 엔드, 엔터. 그러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지죠? 이렇게 5스냅은 포인트를 물어볼 때 그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서클, 3포인트,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엔드 포인트, 다시 엔드 포인트, 다시 엔드 포인트.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5스냅 목록이 떠서 거기서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는 1회 사용하기입니다. 자, 한번 요것도 해보시죠. 이번엔 세 번째 방법입니다. 5스냅 세팅하기. 자, 5스냅을 어떻게 세팅하냐면 커맨드에다가 5스냅이라고 씁니다. O-S-N-A-P 5스냅. 그러면 이와 같이 5스냅 설정 창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5스냅, 오브젝트 스냅, 온, F3키. F3을 누르면 5스냅 온오프가 됩니다. 네. 자, 보시죠.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여기 F3키입니다.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온오프 되고 있죠? F3키. 자, 그 다음에 다시 5스냅. 그러면 여기 5스냅 트래킹 온 F11. 5스냅 추적기라는 겁니다. 5스냅을 추적하는 기능이 F11키입니다. 얘는 어딨냐면 얘입니다. 자, F11키. 바로 얘요. 요거. F3키, 여기가 5스냅이고, 여기가 5스냅 추적기입니다. 5스냅 트래킹. 5스냅 트래킹이 뭐냐면은, 5스냅을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크기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는 여기와 똑같은 위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5스냅을 먼저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쭉 빼면 5스냅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5스냅이 추적이 됩니다. 이렇게 이때 클릭. 그러면 어렵게 작업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5스냅 추적입니다. 자, 5스냅. 그러면 이렇게 뜨죠? 여기 보면 엔드 미드 센터. 지오메트릭 센터는 지정학적 센터를 뜻합니다. 주로 이제 3D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넘어가고, 노드는 점이란 뜻입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쿼드란트, 인터섹션,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우리가 요 중에 퍼펜디큘러하고 탄젠트까지 이렇게 사용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해 놓으시면 곤란해요. 자, 클리어 올. 자, 셀렉트 올, 전체 선택. 이러면 이제 진짜 곤란해집니다. 5스냅을 내가 다 안 써도 캐드가 알아서 척척척척 맞춰주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5스냅들 중에서도 먼저 선택되는 게 있고 나중 선택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위치를 찾더라도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확대해 놓고 보면 다른 자리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선 관련, 원 관련, 기타.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거, 미드 포인트를 많이 쓰면 미드 포인트를, 쿼드란트를 많이 쓰면 쿼드란트를. 탄젠트가 제일 늦게 잡힙니다. 탄젠트 쓰려면 여기는 5cm 다 꺼야 돼요. 탄젠트가 안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쿼드란트하고 탄젠트하고 체크해 놓으면 쿼드란트가 먼저 잡혀요. 탄젠트가 안 잡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센터 포인트하고 탄젠트하고 놓으면 탄젠트 안 잡혀요. 센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쓰려면 센터 쿼드란트는 빼셔야 돼요. 그래야 탄젠트가 잡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어떤 오스냅은 먼저 되고 어떤 오스냅은 나중에 된다고. 이 탄젠트가 제일 늦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쓰려면 센터하고 쿼드란트는 빼셔야 돼요. 최소 이렇게 3개입니다. 최소 이렇게 3개에 내가 조금 쓰는 것들을 체크해서 쓰고 안 쓰는 건 또 빼고, 이렇게 그때그때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체크했다 해제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OK. 여기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5스냅이에요. 누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5스냅 대화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 상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선택 해제가 됩니다. 명령어 쓰고 선택하고 OK 이게 아니고 그냥 마우스로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5스냅 아이콘 바로 오른편에 있는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서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조금 더, 작업 자체가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체크해 놨습니다. 자, 라인, 적당히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서클, 투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갖다 대면 엔드 포인트가 이와 같이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라인, 서클, 3포인트. 어떤가요? 5스냅 안 써도 바로 들어가죠. 바로 이 기능이 기본값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드 포인트입니다. 선 관련해서는 엔드 포인트가 있고 미드 포인트가 있고, 자, 미드 포인트입니다. 중간점이에요. 자, 라인,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의 중간,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5스냅을 미드 포인트 체크한 뒤에 라인, 그러면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선의 길이가 100에 70이죠? 그러니까 이제 좌표를 이용하면 되죠.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7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금방 그려지죠? 다시요. 마우스로 선의 방향 지정하고 100, 70, 다시 100, 그 다음 클로즈. 자, 왼쪽 거는 제가 상대 극좌표를 썼고, 오른쪽은 선의 길이만 이용했고, 이건 여러분들 편의상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요렇게 사각형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라인, 미드 포인트입니다.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 끝점, 끝점, 끝점. 다시 한번 끝점, 끝점, 끝점.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라인, 끝점에서 원래는 여기가 교차점인데 이렇게 중간점으로 잡혀요. 이렇게요. 끝점, 중간점,
끝점. 원래 여기가 교차점을 써야 되는데 중간점으로 잡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선의 중간점으로 나와요. 여기도 교차점인데 중간점으로 나옵니다. 중간점, 중간점, 중간점. 그러면 이렇게 금방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 관련입니다. 원 관련에서는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원을 그려봅시다. 제가 이렇게 원을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이 원의 중심점, 즉 센터 포인트인 거죠. 라인, 센터, 그리고 누굴 클릭해요?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서클, 센터, 그리고 원을 직접적으로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센터를 찾아놓고 여기 가운데를 찍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안 나오는데요. 서클, 센터 클릭하면 못 찾죠. 그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다 2차원 2D 명령어들입니다. 그죠? 2D 명령어란 뜻은, 다시 말하면 2D란 뜻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 여기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를 찾아서, 여기를 눌러서 찾는다는 얘기는 이 안쪽이 면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면이면 돼요. 면으로 들어가면 그건 벌써 3D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를 누르고 왜 안 됩니까? 이건 3D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직접적으로, 여기를 직접적으로 클릭하셔야만, 그래야만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센터 포인트, 그리고 원을 직접 클릭.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센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중심점 찾아지죠? 그리고 나가버리면 마킹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마킹이 되면 클릭할 수 있어요. 중심점은.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을 직접 클릭해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원을 스쳐 지나가면 중심점을 찾는데, 이때 중심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겁니다. 80에 80입니다. 라인 80, 80, 80, 클로즈. 자, 그 다음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네, 이거 서클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죠? 그러니까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금방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쿼드란트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이 지닌 위치 중 4분의 1이 되는 지점. 라인, 자, 쿼드란트, 그러면 가장 가까운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쿼드란트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찾아지겠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지점은 쿼드란트 지점이기도 하지만 인터섹트, 즉 교차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선과 원이 접하면서 교차돼 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선과 원이 접하고 있죠. 접하는 어떤 특정 포인트가 바로 교차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인터섹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인터섹션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줘요. 그렇지만 여기 인터섹션 쓰지 말고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쿼드란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탄젠트네요.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인터섹션, 교차점이 되는 거죠. 교차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인, 그 다음에 인터섹션. 인터섹션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교차되는 지점을 직접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여기가 미드 포인트이기도 해요. 이렇게 교차점. 그 다음 라인. 자, 여기 쿼드란트. 자, 쿼드란트를 체크해 볼까요? 쿼드란트. 그 다음에 탄젠트.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 10. 자, 탄젠트가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탄젠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아래도 이렇게 접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오겠죠. 탄젠트. 그러면 접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이때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중요한 건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접해서 쭉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접하는 지점까지 선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외부에서 이렇게 접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라인, 뭐부터 시작해요? 탄젠트부터요.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젠트 포인트들이 쭉 따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를 먼저 실행하고 원을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원에서 접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을 제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이 원에서 이 원까지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리는 걸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보세요. 쿼드란트로 그리니까 선이 어떻게 됐나요? 원을 침범해 버렸죠. 반드시 탄젠트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접선에서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은 쿼드란트에서, 이 위쪽에 있는 선은 접선에서. 근데 여기가 또 마찬가지예요. 쿼드란트로 들어온 것과 접선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차이가 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접선에서 접선으로, 그 다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걸 써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는 교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이나 원이 교차된, 이런 교차된 포인트를 찾아내는 명령어가 인터섹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인, 인터섹트, 그리고 교차된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오스냅에 보시면 인터섹션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교차점을 찾아보시죠. 라인, 그 다음 인터섹션, 그리고 선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합니다.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인, 인터섹션, 선을 클릭하고, 자, 원을 클릭하니까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인터섹션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는 조건이 있어요.
5스냅 세팅해서는 안 됩니다. 1회 사용하기라 그랬죠? 네. 인터섹트를 직접 입력하거나 Shift 키 마우스 오른 버튼에서만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는 아예 못 찾아요. 이렇게 해서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섹션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에요.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이란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 외부에서 퍼펜디큘라. 그러면 이렇게 수직점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클릭하고서 퍼펜디큘라. 아이고. 네, 퍼펜디큘라. 그러면 이렇게 수직점이 그려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라 수직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똑같아요. 퍼펜디큘라도 똑같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1회 사용법만 가능해요.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점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퍼펜디큘라, 아이고. 퍼펜디큘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1회 사용법만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옵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간격을 띄워 복사하는 겁니다. 간격을 입력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옵셋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옵셋이에요. 자, 옵셋.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옵셋 디스턴스. 얼마나 간격을 띄울 겁니까? 라고 간격을 물어봐요. 그래서 옵셋 명령어를 실행하면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간격을 입력합니다. 자,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Offset, 즉 복사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그랬더니 Point on Side to Offset, 옵셋할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냥 클릭하면 요 두 선 사이의 간격이 20mm가 됩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계속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커서와 복제되는 얘를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찌감치 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조금만 가도 돼요. 자, 옵셋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수평, 수직이 아니고 어느 방향이에요?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20mm, 그 다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기다 40mm로 바꾸고 싶어요. 간격을 4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합니다. 40, 엔터. 중간에 이 간격을 못 바꿉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지정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중간에 값을 바꿔야 돼요. 그럼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보시면 여기 꺽쇠 표시에서 40이라고 들어가 있죠. 입력 안 하고 엔터 치면 그냥 40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다 20, 그러면 20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엔터.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옵셋 20mm.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제가 반지름을 이렇게 표기해 봤습니다. 여기 50이죠? 그 다음 7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90, 30, 10. 이해되시나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반지름이요. 지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선을 옵셋하는 건 간격, 거리가 바뀌는 거지만 원을 옵셋하는 건 지금 보다시피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트림이요. 자르기. 이 트림이 조금 어려워요. 트림은 내가 지정된 간격을 자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요. 트림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함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트림하고 익스텐드를 같이 붙여놨냐면 두 개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옵션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나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늘리는 겁니다.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익스텐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를 쓰면 트림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트림부터 보시죠. 트림. 자, 여기 보시면 요 위에 트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 커팅 엣지. 커팅, 자르는 엣지, 모서리.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요.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O와 모드. 이 모드를 눌러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걸로 선택되어 있는지. 지금 저는 스탠다드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퀵 모드인가요? 아니면 스탠다드 모드인가요? 스탠다드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탠다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종료, 그 다음 다시 한번 트림. 그래야만 스탠다드로 바뀝니다. 퀵 모드를 쓰고 싶으면 퀵 모드를 누른 다음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림 명령어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퀵 모드로 그러니까 트림 명령어 실행하면 바로 이렇게 퀵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모드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드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드에서 퀵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가 있는데 바꾸게 되면 트림 명령어를 종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야 모드가 바뀌게 돼요. 일단 스탠다드 모드로 전부 다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 놓으셨죠? 자, 스탠다드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셀렉트 커팅 엣지, 자르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즉 가위질하는 거죠. 가위질할, 즉 칼로 이렇게 자르는 부위를 선택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할 겁니다. 이 부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이게 트림 명령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뭐부터 나와요? 없어질 부위부터. 없어질 부위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선부터 이 선까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이 선이 커팅 엣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 경계. 자르고자 하는 경계. 그게 바로 커팅 엣지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캐드에서 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순이 뒤바뀌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커팅 엣지. 자르고자 할 부위. 아니, 자를 부위. 경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select object to trim, 지울 부위를 선택하랍니다. 지울 부위를 클릭. 그럼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엔터. 자, 트림. 경계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없어질 부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하고 반대였죠. 그죠? 아까는 어때요? 여기에 클릭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만, 자,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끝점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끝점도 경계로 인식해서 이렇게 거꾸로 트림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선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렇게 경계들이 복잡하단 말이죠. 자, 경계를 더 늘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계를 좀 늘려보시죠. 트림, 경계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냐면 빈 공간을 클릭하고 오른쪽 왼쪽 기억나시죠? 이렇게 크로스로도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한 칸씩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겠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이번엔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그러면 그냥 알아서 경계 하나가 기준이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트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싱하고 펜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싱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빈 공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이번엔 펜스요. 펜스는 울타리란 뜻입니다. 빈 공간을 클릭 후 이렇게 울타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를 따라서 선택된 것들을 이렇게 삭제해 버립니다. 많이 쓰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크로스하고 펜스는 아주 많이 써요. 다시 한번 봅니다.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펜스.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스를 그릴 수 있어요. 이때 펜스와 교차된 것들은 다 선택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자, 이렇게 보시죠. 트림 모드에서 퀵 모드로 바꿔줍니다. 퀵 모드로요. 다시 트림 실행한 다음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펜스가 바로 실행돼서 이렇게 트림이 가능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요.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익스텐드는 연장하기죠. 연장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디까지 연장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연장할 건지. 자, 선택하고 여기까지 연장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연장할 객체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트림하고 똑같죠. 트림도 역시 어디까지 자를 겁니까? 누구를? 익스텐드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연장할까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크로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연장할 겁니다.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펜스. 그러면 금방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전체 크기를 먼저 그립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물어봐요. 도면 어떻게 그려요?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특히 초상화요. 얼굴을 어떻게 그리나요? 예를 들어서 눈썹을 막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다음 눈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나요? 아니면 전체 윤곽을 쭉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맞춰가나요? 윤곽을 먼저 그리고 디테일하게 맞춰가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곽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근데 중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중심선을 먼저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에 윤곽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의 위치, 눈썹의 위치, 코의 위치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먼저 그리던가 윤곽을 먼저 그리던가. 자, 그럼 얘는 중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곽을 먼저 그리면 돼요. 100mm짜리 윤곽을 먼저 그립니다. 자, 보세요.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10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아이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이용해서 클릭.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자, 100, 100, 100, 마지막 클로즈.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자, 길게 그렸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옵셋이요. 간격을 띄어 복사하는 겁니다. 옵셋. 간격은 100mm. 그러면 이 안쪽의 사각형이 100에 100짜리 사각형이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어떤 명령어 쓰면 돼요? 트림이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어떤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청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아니죠. 방법이 많죠. 우리가 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 중 가장 쉬운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옵셋 트림이 가장 쉽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다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 거죠. 40mm요. 그래서 옵셋 40mm를 하는 겁니다. 옵셋 40mm 이렇게 한 번씩이요. 그 다음 요 부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트림 이런 식으로요. 끊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안쪽의 간격이 13mm죠. 그러니까 옵셋 13mm 전체를 다 이렇게 13mm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둑판처럼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는 트림으로 하시면 되는데 경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지정하셔도 좋고, 혹은 빈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윈도우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어쨌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트림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해야 할 방향입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나머지는 이렇게 합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O 엔터. 이쪽도 서클 TTR 접하고 O 엔터. 다시 접하고 10 엔터. 접하고 10 엔터.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선을 그리시면 돼요.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왜 미드 포인트냐면 여기 값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죠. 그런데 이 선의 위치는 50mm입니다. 중간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었는데 40이랍니다. 역시 중간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옵셋 40. 바로 여기 서클 중심 반지름. 중심점이 교차점이죠. 클릭하고 반지름 2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선의 모양이 어떤가요? 여기 좀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식 명칭은 1점 쇄선. 점이 하나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고 1점 쇄선이 있고 2점 쇄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얘입니다. 1점 쇄선인데 이걸 거꾸로 읽는 겁니다. 선을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것. 그러니까 긴 선 중간에 점이 한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점 쇄선은 뭐예요? 선을 깨트려서 그 중간에 점을 2개 넣은 것. 그게 2점 쇄선인데 이 1점 쇄선의 역할이 뭐냐면 사물의 중심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사물의 중심이 여기 있죠. 아까 제가 그랬죠. 전체 윤곽을 그리거나 중심을 먼저 그리거나. 그죠? 얘는 뭐부터 먼저 그려요? 중심을 먼저 그립니다. 중심을 그리고 전체 윤곽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중심선을 보면 여기 치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치수가 뻗어나간 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심선이라는 거죠. 중심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먼저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그냥 길게 중심선을 그립니다. 이 선 바꾸는 건 이번 주 중에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이쪽으로 20mm, 옵셋 20mm. 그 다음 다시 이 선에서 옵셋 150mm.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의 방향이 이렇게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100mm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위로 50, 아래로 50. 옵셋 50.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 트림을 하는데 중심선 냅두고요. 이렇게. 중심선 냅두고. 중심선 놔두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 10mm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여기 18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몰라요.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각도로 돼 있잖아요. 이걸 굳이 따진다면 탄젠트 10도? 네,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건 사인 코사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거리도 모르고 이 거리를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선을 길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과 맞추어서 트림하는 겁니다. 먼저 보시죠. 옵셋 10mm 다시 옵셋 18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끊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선은 역할이 없죠. 삭제합니다. 라인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여기가 10도죠. 그렇다면 여기는 0도고 여기는 180도고 자, 엇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도. 다시 말하면 이 선은 19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길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그립니다. 150 그냥 길게.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다 190도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죠. 근데 사선이기 때문에 선이 짧은 거죠. 트림 선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라인 여기가 10도예요. 우리는 0도부터 따집니다. 여기가 0도예요. 여기가 180도입니다. 여기가 10도죠. 자, 엇각에 의해서 10도가 됐고 그래서 이 선은 170도가 됩니다. 자,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몰라요. 150 오른쪽이 더 크다 170도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를 이 원을 그립니다. 중심 반지름으로. 그러니까 서클 중심점은 교차점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10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는 중심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그립니다. 특히 이 부분 여긴 각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몰라요. 이건 아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더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옵셋 20, 150, 그 다음 50, 그 다음 트림.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옵셋 18,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도를 입력하는 거죠. 190도 다시 앵글 170도. 그럼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울 로테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회전하기. 로테이트. 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10도. 마이너스 10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시죠. 얘부터 제가 그려볼 테니까 어떻게 그리나 잘 보고 그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처럼 각도가 있는 경우는 여기다 선을 그리셔야 돼요. 자, 라인 자, 선을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셋으로 맞추시면 돼요. 옵셋 120, 52.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3도죠. 우리는 0도부터 따지는 거죠. 항상 0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97도. 그러니까 라인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100만큼 97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11mm, 26mm, 그 다음 15mm, 31.5mm, 28mm 옵셋을 하면 되겠죠. 자, 옵셋 11mm, 26mm, 다시 15mm, 그 다음 31.5mm, 다시 28.5mm. 특히 이 부분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라인. 자, 5스냅 확인해 봅니다. 인터섹트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지우면 되겠고, 나머지 트림. 자, 여기는 그냥 냅둡니다. 왜 냅두냐면, 자, 보세요. 26에 11이죠. 그러면 37입니다. 여기 25에 12죠. 37입니다. 이 아랫라인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냅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교차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긋고 13mm, 자, 28mm, 그 다음 116도. 여기가 0도예요. 그래서 얘는 각도 변화를 안 해도 됩니다. 자, 라인, 수직선을 내려 긋고 13.5mm, 그 다음 12mm, 그 다음 28mm. 바로 여기서부터 선을 그려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누릅니다. 여기 트래킹 세팅 있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나옵니다.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116도. 116도를 추가하는 거죠. 자, 오케이. 다시 각도로 다 되돌아갑니다. 여기 116도 나옵니다. 그러면 각도가 116도에 딱 찾아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체 크기요. 280이고요. 여기 42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15를 더해야 됩니다.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지금 4분의 1만 나오고 있죠. 15mm에서 15mm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라인. 자, 이렇게 길게. 그 다음 길게. 옵셋 128mm, 옵셋 15mm,
옵셋 42mm. 다 암산한 게 아니고, 암산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붙여서 쓴 거죠? 네,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옵셋 49mm, 15mm, 45mm. 자, 그 다음 여기서 30도로 바꾸고, 얘 지워야 돼요. 지우시고 여기 델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각도는 30도로. 자, 라인 이렇게 120도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트림 서클 15mm.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제 중심선들을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옵셋 19mm, 45mm, 16mm. 교차점에서 서클, 반지름 5.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원래 원칙대로 그린다면 바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원칙은 이래요. 그렇지만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수평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옵셋 5mm. 이렇게요. 5mm 옵셋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린 거, 교차점이나 쿼드란트를 사용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탄젠트나 혹은 옵셋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트림. 자, 여긴 지우고 다시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7.5mm. 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얘죠. 여기도 보면은 전체 길이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그냥 길게, 라인으로 그냥 길게.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옵셋 10mm, 옵셋 42mm, 옵셋 4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높이예요. 보시면 10mm, 42mm, 4mm. 자, 이 위쪽에서는 65mm입니다. 옵셋 65mm. 그러니까 여기 그냥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네요. 이 아래쪽에서는 조금 달라요. 옵셋 4mm, 옵셋 66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105도입니다. 여기서 5도를 선택하고 라인. 자, 105도 찾고서 쭉 클릭.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시면 돼요. 서클 4mm 트림. 그러면 기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본 모습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간격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꼭지점에다가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옵셋 18mm, 24mm.
다시 한번 18.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고요. 네, 됐네요. 다시 라인 옵셋 5mm, 34.5mm, 서클 반지름 6mm. 네,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가 101도죠. 연도선을 그리면 여기도 101도. 엇각이죠? 근데 여기가 각도가 나와 있죠. 37도. 그럼 여기 몇 도일까요? 42도. 180도에서 101도를 빼고 37도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2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가 0도입니다. 엇각이죠. 여기가 42도가 돼요. 근데 1로 돌아가면 플러스죠. 그럼 이 42도가 마이너스 42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선의 길이는 라인 여기서부터 선의 길이는 10mm이지만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101도예요. 그렇지만 선의 길이는 몰라요. 골뱅이 100만큼 101도 이렇게요. 그래서 나머지 트림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종종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셔야만 합니다. 옵셋 12mm, 13mm, 서클, 자, 지름이네요. 그러니까 다이아메타 14.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